시작하도록 하죠. 딱 요 한 페이지를 위해서 요 영상을 또 찍습니다. 요 수업 딱 한 페이지만 할 거니까 고기후 연구 방법이라는 걸 배우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출제가 되거나 안 너무 당연한 얘기네. 되거나 안 되거나입니다. 되거나 안 되거나인데 말하고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네. 나오면 3점. 나오면 3점. 그래서 나오면 3점인데 그 3점 때문에 지금 사실 이거 하나 하는 거예요. 이 동위원소 미 이거 16, 5분의 18호 이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전혀 감을 못 잡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 이거 하나 딱 보면은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기후 연구 방법. 고기후라는 건 옛날 기후라는 거잖아요. 이건 약간 여러분이 그래도 지구과학 선택자니까. 일기예보, 기상과 기후는 뭐가 다를까요? 일기, 기상은 짧은 시간, 짧은 규모, 작은 규모. 기후는 긴 시간, 긴 기후. 그걸 연구하는 방법인데 옛날 기후라는 건 결국에는 질문을 이거 말 너무 어려운데 쉽게 바꾸면 지금 우리 평균 기온이 있을 거잖아요. 걔에 비해 옛날에 온도가 높았냐 낮았냐를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후 연구 방법을 관련해가지고 옛날 연구한 뭐를 했다 저거를 했다 이런 거 저런 거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 연구를 하는 주된 목적은 옛날에 온도가 어땠는데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몇 시점 기록을 해서 온도 변화를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분석하고가 결국에는 고기후 연구 방법의 골자인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석으로도 볼 수 있고 나무의 나이테로도 볼 수 있고 꽃가루 화석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주로 볼 거니 빙하 시추물. 그걸 들어가기 앞서서 화석 열심히 외우고 왔죠. 예를 들면 산호가 있어. 그러면 그 시대는 따뜻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나무엔 나이테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걸 나무를 싹 잘랐을 때 그 단면을 보았을 때 나이테는 보통 나이테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죠. 1년에 하나 정도씩 생긴대요. 저는 생명을 잘하지는 못해서 실제로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겨울철은 조금 덜 자라고 여름철 좀 많이 자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나이테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굉장히 온난하고 밥을 잘 먹었다, 물을 잘 먹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또 좁았다라는 건 이때는 조금 차갑고 건조해서 약간의 그 생장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과거의 기온과 강수량 이런 식으로 나이테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도 종종 나오고요. 계산하는 거. 꽃가루 화석은 잘 등장하진 않는데 어쨌든 꽃가루 화석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어떤 식물이 있었고 또 기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침엽수가 뭐죠? 소나무처럼 침으로 돼 있는 거. 걔네들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이에 비해서 화렵수 나뭇잎 이렇게 넓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기온이 좀 높은 데서 잘 살지 기온이 낮아지면 걔네들은 좀 살기가 어렵다. 이 정도도 지구과학 선택자여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인은 이 빙하시추물인데요. 얘가 아주 중요합니다. 빙하시추물. 조금 유식한 말로 얘기를 하면은 16, 5분의 18호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풀어서 쓰면은 물 분자의 산소 안정 동위 원소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풀 때는 사실은 이 오른쪽에 제가 구구절절절절 써놓은 요거 하나면 다 풀려요. 근데 얘를 이해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배경 지식 딱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라는 말은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화학 공부를 안 한다고 하셔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미안한 말인데 뒤에 우주론에서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화학 약속을 모르면 그냥 우린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동위원소 정도는 여러분이 아무리 화학 선택자가 아니어도 아셔야 됩니다. 주기율표상의 동일 위치에 들어간다는 건 주기율표 한 번쯤 본 적 있죠? 이렇게 이렇게 표 있어가지고 따르르 있는데 얘네들은 결국에는 같은 원소기 때문에 그 주기율표상 같은 위치에 박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원소면 같은 원소지 뭐가 다른 거야? 질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자, 수소 H라 쓰죠? 이 정도는 아셔야 돼. 하이드로젠. 왼쪽 아래 들어가는 건 뭐죠?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뭘 따오죠? 양성자의 개수. 그죠? 1가. 그리고 이 친구 양성자 한 개 있는데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은 자연상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뭘 들고 다니죠? 전자를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생긴 게 수소죠. 왼쪽 위에 들어가는 건 뭐죠?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죠. 양성자랑 중성자 더한 이 핵에 있는 핵자의 개수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수소는 이렇게 생겼죠. 양성자 하나에 전자 도는 거. 그래서 표기는 H1 그리고 질량수 1. 괜찮죠? 근데 이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짜리 일반적인 중성 수소에 중성자 하나가 달라붙을 수 있어요. 중성자 하나가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죠? 어쨌든 중성자 하나가 더 붙었다 그래서 얘가 다른 원소가 되나요? 아니, 여전히 수소지.
그래서 H, 수소에 양성자 몇 개 있죠? 하나, 1번. 근데 거기에 중성자 하나 붙었으니까 개수 몇 개 있어요? 핵자가 2개. 그래서 여기가 2가 돼요. 질량수가. 요게 바로 중수소라고 하는데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왜냐면은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질량이 커졌죠. 근데 또 이것도 있어. 중성자 하나 더 붙을 수도 있거든. 수소 H 하이드로젠인데 양성자를 한 개 있으니까 1번이고 중성자가 2개 붙었으니까 지금 핵자가 몇 개 있죠? 3개. 그래서 질량수가 3개가 되는. 그래서 얘는 삼중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당연히 일반적으로 우리 자연상에는 뭐가 제일 많을까요? 당연히 얘가 많습니다. 지금 그냥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시 또 중수소랑 삼중수소 보면 다시 얘가 또 압도적으로 많아요. 보여드리지. 일반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 수소가 99.984% 있어요. 중수소는 0.016% 있고요. 삼중수소는 10의 마이너스 15승 있습니다. 거의 없는 거라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작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비율이 압도적으로 여기가 많고 압도적으로 작구나를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면 좋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수소를 쓰는 게 아니고 아까 여기 보니까 어떤 원자를 썼죠? 산소잖아요. 산소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보도록 할게요. 산소.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어서. 산소는 수해, 리베, 붕탄, 질, 산 8번 원소죠. 그래서 양성자 몇 개? 8개. 중성자 몇 개? 8개. 그리고 전자는 몇 개? 양성자 개수만큼 8개가 돌고 있어요. 요게 일반적인 중성 산소죠. 그죠? 산소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썼어요. 네. 일반 산소. 근데 일반 산소뿐만 아니라 아까 위에서 일반 수소가 있고 뭐가 더 달라붙어서 살찐 수소가 있는 것처럼 산소도 16호짜리 일반 산소가 있는데 중성자 2개가 더 달라붙은 살찐 수소가 있어요. 알겠어요? 당연히 뭐가 더 압도적으로 많을까 자연상에? 훨씬 많아요. 일반 산소 훨씬 많지. 근데 과학자들이 이 산소는 뭐를 구성하는 원소죠? H2O. 뭐죠? 물. 그 물 속에 있는 그 물이 얼면 뭐가 되죠? 얼음. 빙하가 되잖아. 그 빙하에 있는 얼음을 분석해서 거기에 있는 산소를 분석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옛날에 온도가 어땠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근데 그 양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냐면 일반 산소분의 이 살찐 산소의 비율 요거를 써서 분석을 해요. 16호분의 18호 즉 일반 산소분의 살찐 산소를 활용하면은 그 당시의 온도 즉 기후를 알아낼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문제가 등장을 하면 대기랑 해양을 나눠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대기랑 해양의 그 옛날 대기랑 그 옛날 해양의 정보가 어디에 남아있게 되냐면 이거 먼저 볼게요. 해양 같은 경우는 바다의 정보는 당연히 어디에 남냐면 바다에서 살고 있던 해양 생물체가 걔를 먹었겠지. 그 물을 먹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살던 해양 생물체의 화석에 있던 그 정보를 뽑아내면 바다의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골 때려. 대기, 하늘에 있는 그 당시 옛날 대기에 있던 정보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빙하 코어에 있어요. 바다의 정보는 바다에 있는 생물체에서 이해하는 거는 괜찮은데 하늘에 있는 정보를 갑자기 땅에 있는 빙하에서 얻을 수 있다? 요게 여러분이 많이 놓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빙하가 있는 곳은 온도가 어떨까요? 굉장히 낮겠죠. 물을 온도를 낮추면 얼음이 되잖아. 빙하가 물이 얼어서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 극지방은 겁나 춥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승화 과정을 거쳐서 바로 얼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성분이 땅에 있는 빙하 코어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대기의 정보는 오히려 땅에서 얻어야 된다. 바다의 정보는 바다에서 얻지만. 이 배경 지식과 함께 예를 보겠습니다. 한 번만 이해하면 금방 끝나요.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이해하면 돼. 자, 기후변화. 결국에는 기후변화 뭘 보고 싶은 거라고요? 옛날에 온도가 높았냐? 낮았냐? 첫 번째, 옛날에 온도가 높았던 시기를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16호랑 18호 두 개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보게 될 건 이렇게 끔찍하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제가 배경 지식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16호, 18호 중에 뭐가 압도적으로 많다? 16호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18호는 적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냐면 봐봐요. 여기 우리 남고잖아요. 여기에 갑자기 남자 전학생이 한 명 왔대요. 뭐 저기 8반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지.
11반에 어떤 애가 남자애가 둘이 맞짱 까가지고 둘이 다 전학 갔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1반에 졸라 이쁜 여학생이 전학 갔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지. 바로 티가 나지. 이겁니다. 16호, 18호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뭐가 많다고? 16호. 16호도 변하고 18호도 당연히 기후에 따라 변하는데 그 변할 때 눈에 띄는 애는 뭘까요? 그게 적은 애가 눈에 띕니다. 16호, 18호만 여기 선생님 여기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요. 다 필요 없고 뭐만 보면 된다는 뜻일까요? 18호만 보면 된다. 에이 18호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알았으면 되게 편해. 자, 가겠습니다. 한 번만 이해하면 돼. 이거 이해하면 3점 맞추는 거예요. 옛날엔 만약에 온도가 높았대. 그러면 그때 16호, 18호 두 개가 다 증발이 많이 될 텐데 우리 뭐만 본다고요? 개수가 적은 18호만 볼 거야. 바다에서 18호가 증발이 많이 됐겠죠. 왜? 온도 높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바다에 있는 18호가 있겠고 또 대기에 있는 18호가 있겠죠. 근데 뭐가 된다고요? 온도가 높으니까 바다에 있는 18호가 많이 증발돼서 대기에 18호가 많겠지. 아니, 근데 지구는 닫힌 개잖아요. 우주에서 막 18호를 뿌려주진 않을 거잖아. 대기로 지금 18호가 빠져나갔으면 해양에 있는 18호는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겠지. 괜찮죠? 해양에 있는 정보는 누가 먹는다 그랬죠? 해양 생물체 화석. 그러니까 이 18호가 적은 해양에 살던 애의 화석은 18호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래서 해양 생물체 화석에 있는 16호분의 18호를 보면 16호 보지 말라니까. 18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6호분의 18호 이 전체 값은 적은 값에 같습니다. 가끔 사설 문제나 이런 변태 같은 문제에서 혹은 모 학교 내신에서는 이거 두 개를 뒤집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려울 건 없어요. 걱정 마세요. 평가원은 웬만해서 안 뒤집습니다. 요거로 나와요. 근데 이제 종종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에서 뒤집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16호, 18호 위치가 바뀌었지만 결국은 이 안 봐도 되는 거야. 18호가 어땠죠? 적었지. 그럼 분모 작아졌네? 그러면은 전체 값은 커졌겠네. 이런 식으로. 다시. 온도가 높았을 때 18호가 증발이 많이 됐겠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대기 정보가 오히려 승화 과정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빙하 코어인 땅에 남는다고. 이 빙하 코어를 부르륵 뚫어가지고 부르륵 뽑아서 걔를 분석해 보면은 그 빙하 코어에 있는 18호는 어떨까? 많았다. 그러면은 16호분의 18호 중에 16호 보지 말라니까. 18호는 크잖아요. 전체 값은 크겠지. 만약에 문제를 뒤집어서 내 16호 가리라니까 18호는 많잖아요. 그러면은 얘 전체 값은 작겠지. 근데 이 과정 괜찮았잖아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문제 풀려면 이 반대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돼. 뭔 얘기냐? 한번 해볼까? 빙하에서 뽑아낸 16호분의 18호가 큰 값이래요. 그럼 그때 어땠는데요? 이걸 해야 되는 거야. 해볼까? 16호분의 18호가 많았대 빙하에서. 그러면 그때 날씨 어땠는데? 대답해볼까요? 16호분의 18호 중에 뭐만 보라고? 16호 가려. 얘가 크다라는 건 18호가 컸다는 거겠지. 빙하에 18호가 많다라는 건 얘는 어디가 많았다는 거죠? 대기에 18호가 많았다는 거죠. 대기에 18호가 왜 많았을까요? 증발이 많이 됐으니까 옛날에 온도 높았다. 이거 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이번에는 옛날에 온도가 낮았던 때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온도가 낮으면 어떨까요? 18호, 16호 있을 텐데 이게 증발이 많이 돼야 안 돼. 덜 되겠죠, 평소보다. 그러면은 해양에 있는 18호는 좀 많겠고 대기에 있는 18호는 좀 적겠죠. 해양에 있는 18호, 이 많은 정보는 누가 먹는다고? 해양 생물체 화석. 그러니까 해양 생물체 화석의 16호분의 18호는 천천히 16호 보지 말고 18호가 어떨까? 많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은 크겠죠? 만약에 두 개를 뒤바꿔서 냈어. 16호 보지 말라니까. 18호는 커요. 그럼 분모 크네요. 이 값은 작겠죠? 온도가 낮으니까 증발이 덜 돼서 대기 중에 18호는 좀 적어요. 이 기록은 어디에 남는다고? 그 당시 빙하에 남는다고. 그럼 빙하의 비율을 보셨을 때 16호분의 18호 어떻게 될까? 헷갈리니까 16호 가려. 18호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은 작겠죠? 이거 뒤집어서 내면 16호 보지 말라니까 18호는 낮죠. 그래서 전체 값은 크겠죠. 자, 이 사람이 똑같은 얘기 계속해. 지루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셀프 칭찬해주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지루하다라는 건 다 이해해서 재미없다라는 거니까. 야, 나는 얼마나 재미없겠냐. 똑같은 얘기 맨날 하는데. 마무리! 이거 위에 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한 번만 연습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자고. 여러분이 결국에 해석해야 되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 두 개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빙하의 결과를 우리가 봤는데 빙하의 16호분의 18호가 던져주세요. 뭘 할까? 큰 걸로 할까? 작은 걸로 할까? 큰 걸로 하자. 그래. 얘가 크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기후 연구니까 옛날에 온도 어땠는데 높았냐 낮았냐 그거 뽑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 문제 나오면 전 무조건 그림 그립니다. 무조건 그림 그려요. 바다, 육지 이렇게 있을 때 한번 해보자. 16호, 18호 뭐만 보라고요?
얘 보지 말고 얘만 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빙하에 18호가 많았던 시기 찾으면 되죠. 그럼 빙하에 여기에 18호가 많았던 시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머 여기 왜 많을까? 대기에 18호가 많았으니까 천천히 하셔. 여기 왜 많았을까? 증발이 많이 됐으니까. 어머 왜 증발이 많이 됐을까? 온도 높으니까. 아 옛날에 온도 높았네. 끝. 마지막. 이번에 여기 봐야지. 빙하 말고 해양생물체 화석으로 봅시다. 해양생물체 화석 있는데 그래 한 번 더 그려. 여기서 16호분의 18호가 뭘로 할까요 이번에? 던져주세요. 뭘로 할까? 많은 거 적은 거. 아 많은 거 해 그래. 많은 걸로. 이때 옛날에 기온 어땠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뭐만 보라고요? 아 16호 보지 마. 18호만 보죠. 어머 해양생물체에 18호가 많았다라는 건 여기 물고기에 여기 18호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여기 왜 18호가 많았을까? 바다에 18호가 많았으니까 이거 먹고 자란 애들은 18호가 많겠지. 바다에 왜 18호가 많았을까? 증발이 돼서 18호를 뺏겼으면 적을 텐데 이게 좀 덜 됐나 봐. 왜 증발이 덜 됐을까? 온도가 낮았으니까. 이 자료는 지금 옛날 온도 낮았다. 끝. 됐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림 그려서 그때그때 뽑았으면 어려울 거 하나 없다. 이거 나오면 3.5 더 가는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까지 복습 잘해서 봅시다. 빠이빠이.